신주쿠의 화려한 거리 한복판, 사람들로 북적이는 상점가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이자카야. 이름은 사유랴. 이곳의 주인 나카무라 사율은 단순한 음식점 경영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신주쿠 상점가의 작은 혁명을 일으킨 사람으로 일본 전통 상권에서 보기 드문 결정을 내렸죠. 바로 한글 메뉴를 도입한 것입니다. 한국어로 된 메뉴판이 왜 이자카야에 필요하냐고요? 나카무라 사율은 웃으며 말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5년간 살았던 경험이 없었다면 저도 이런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말처럼 30대 중반이던 시절 사율은 남편의 직장 발령으로 한국에서 5년간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며 새로운 문화에 빠르게 적응했는데 특히 음식 문화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식당에 가면 외국인을 위해 준비된 영어 메뉴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와 줬어요. 메뉴를 추천해주고 모르는 것을 설명해주는 문화에 감동을 받았죠. 이 경험은 그녀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사업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사율은 신주쿠의 작은 이자카야를 열었고 점차 한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뉴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당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영어 메뉴가 제공되긴 했지만 한국어로 쓰여진 메뉴는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일본이 세계 관광지로서 성장하려면 언어 장벽부터 허물어야 한다는 거려. 제가 먼저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이 배운 한국어를 바탕으로 메뉴를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관광객들과의 웃음 포인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야키토리 사오키냐오를 불에 구운 달새로 번역해 놓아 손님들이 한바탕 웃었던 일이 있었죠. 이 한글 메뉴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입소문을 타며 가게는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유튜버들이 그녀의 가게를 소개하며 한국어 메뉴가 있는 신주쿠의 이자카야라는 타이틀로 화제를 모았죠.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긍정적인 반응만을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주변 상점 주인들과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그녀의 시도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기는 일본인데 왜 굳이 한국어 메뉴까지 만들어야 하냐? 전통을 지켜야 하는데 이런 외국어 표기는 상권을 망치는 일이다. 사율의 결단은 신주쿠 상점가의 작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추가한 것뿐이었지만 이 작은 변화는 일본 내에서 더 큰 논쟁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카무라 사율의 이자카야가 점점 유명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도 찾아왔습니다. 한국어 메뉴를 보고 기뻐한 한국 관광객들은 그녀의 이자카야를 단순히 식사하는 공간이 아닌 일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장소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단골이 되어 다시 방문하거나 친구와 가족에게 이곳을 추천했습니다. 한글 메뉴의 도입 이후 그녀의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국적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한국어로 시작한 변화는 곧 영어와 중국어 메뉴 도입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다국어를 사용하는 알바생도 고용했습니다. 신주쿠 거리에 위치한 다른 가게들도 그녀의 변화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 뒤에는 남모를 고민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주변 상점 주인들은 사유를 따로 불러내 우리 전통 상점가는 외국어 표기 같은 걸로 변질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고령의 상인들과 보수적인 주민들은 그녀를 비난하며 여긴 일본이다. 일본어를 배우지 않는 관광객들에게 굳이 맞춰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율 씨, 당신의 시도는 오히려 우리 전통과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거라고요. 손님들이 일본을 경험하러 오지 외국어를 경험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때때로 사율의 자신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밤이 되면 조용히 홀로 메뉴판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이 길이 정말 우리 상권에 도움을 주는 걸까? 그러나 그녀는 이미 여러 손님들의 미소와 감사를 통해 스스로의 결정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인 손님이 그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신주쿠에서 집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일본어를 잘못해도 이곳에서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녀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동기를 심어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점가 내에서 점점 거세지는 반발과 논란은 그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상점 주인들은 지역 상인회에 정식 항의를 넣었고 한글 표기를 철거하라는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나카무라 사율은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상권이 국제적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그녀는 직접 주변 상인들을 설득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상점 주인이 제안했습니다. 사율 씨, 그렇게 한국어 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직접 한국에 가서 경험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말하는 그 한글 메뉴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효과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 제안은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사율은 흔쾌히 동의했고 몇몇 상인들과 함께 서울로의 짧은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율이 이자카야에 한글 메뉴를 도입한 후 예상했던 대로 가게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은 물론 그들이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 덕분에 점차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나카무라는 처음에는 그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친절히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서 한글 메뉴를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예기치 않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상점가와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는 그 변화에 대한 반대가 점차 커졌습니다. 일본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가진 사람들은 외국어 메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한글이 신주쿠 상점가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왜 일본의 전통적인 식문화와 상점에 외국어를 도입하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고령의 상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상점에 한국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죠.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과 문화가 흔들린다고 느꼈고 이러한 외국어의 도입이 일본의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날 나카무라는 이런 불만이 점차 커지는 상황을 눈치채고 주변 상점들과의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회의에서 한 상인이 던진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일본인들만을 위한 가게야. 외국어 메뉴는 우리 상점의 매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사율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느꼈던 점들을 설명하며 한글 메뉴 도입이 단순히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일본의 문화와 상권을 더 넓게 알릴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5년을 살면서 느꼈습니다.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공존할 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결정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율은 고민 끝에 그녀와 반대의 목소리를 낸 상인들 몇 명을 서울로 초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한글 메뉴와 다국어 서비스가 어떻게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다문화적인 이해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확장하고 있는지 체험하도록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한국의 문화적 열린 마음과 그곳에서의 다국적 관광객들이 겪었던 즐거운 시간을 바탕으로 반대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서울로의 여행은 반대파 상인들에게 일종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편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라탔고 사율의 설득에도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뭘 봐야 생각이 바뀌겠느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사율은 이 짧은 여정이 그들에게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인천공항의 활기와 친절한 서비스였습니다. 공항 곳곳에 보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표지판과 직원들의 다국어 응대는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상인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공항부터 이렇게 신경을 쓰다니 정말 철저하군요. 일본도 이 정도는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사율은 그들을 서울의 주요 관광지와 상권으로 안내했습니다. 특히 명동과 홍대거리의 상점들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일본어,
표지와 메뉴를 갖추고 있었죠. 이를 본 상인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이내 생각에 잠기는 듯했습니다. 여기 상인들은 이렇게까지 일본인을 배려하다니? 의외야. 우리도 한국어 메뉴를 도입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바꿔놓은 것은 한 한국 식당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사율은 그들을 전통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쓰인 메뉴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 주문은 테이블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해 각자의 언어로 된 모바일 메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밝은 미소와 함께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일본인 관광객이 주문 중에 어려움을 겪자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상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 가게에 한국어 메뉴가 있었다면 손님들이 이렇게 편하게 느꼈을까? 또한 그들은 명동의 한 기념품 가게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어로 쓰인 제품 설명을 읽고 난 후 일본어 표기와 비교하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죠. 가게 주인은 관광객들과 유창한 일본어로 소통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율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다국어 서비스는 단순히 관광객을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우리도 일본의 문화를 더 알리고 싶다면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날, 그들은 서울의 한 관광 상점과 연합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연합회 관계자는 한국이 다국적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언어 장벽을 허무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설명하며 이를 통해 상권이 활성화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깊이 공감하며 일본 상점가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귀국 직전 반대파 중 가장 보수적이던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나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 한국이 다국적 관광객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직접 보고 나니 나도 우리 상점의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 같아. 이 말은 사율에게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주쿠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서울 여행의 마지막 일정으로 사율은 상인들을 한글 표기가 돋보이는 전통 시장인 광장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외국어 표지와 다국적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인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간단한 영어와 몸짓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모습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된 메뉴판을 보며 일본인 상인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한국 상인들은 정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군요. 언어 장벽이 있다고 해서 손님을 잃기보다는 그 장벽을 허물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이 인상 깊어.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상인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맞아. 우리도 처음엔 어렵겠지만 이렇게 해본다면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상인들은 각자의 생각을 깊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초기에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와는 달리 이제 그들 사이에서는 변화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율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스스로도 이 여정이 성공적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율은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마지막으로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평소 가장 강경하게 반대했던 고령의 상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하나 싶었어.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배운 건 우리 가게가 단순히 일본 전통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손님이 있어야 전통도 지킬 수 있는 거잖아.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귀국하면 한글 메뉴를 시도해 볼 생각이야. 다른 언어들도 준비할 거고. 그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사율은 그의 말이 이 여행의 가장 큰 성과임을 직감했습니다. 신주쿠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사율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신주쿠 상점가가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고 일본이 세계를 향해 한 발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길 바랐습니다. 서울로의 여행에서 얻은 깨달음은 상인들 각자에게 다른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광장시장에서 한글 메뉴와 영어 표지판을 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상인도 있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나이가 많은 상인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율은 조용히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언어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가게가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지 자신이 없어서 그래. 그동안은 단골 일본 손님들만 신경 썼거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무섭기도 하고. 사율은 그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 한글 메뉴를 도입했을 땐 실수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손님들과 웃으며 소통할 수 있었죠.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진심 어린 시도예요. 그들의 대화는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상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상인이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엔 손님들한테 반응을 받는 게 두려웠지.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느껴보니 다국적 관광객들도 우리가 제공하는 것에 감사하고 마음을 열면 그들도 더 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 나도 가게에 한국어 메뉴를 추가하는 걸 고민해 봐야겠어. 식사가 끝나갈 즈음 상인들 사이에선 처음에 긴장감 대신 작은 웃음과 대화가 오갔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이제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한 걸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귀국길에 오르기 전 사율은 상인들을 마지막으로 명동 근처의 한 작은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의 메뉴판은 무려 5가지 언어로 준비되어 있었고 카운터에서 일하던 직원은 외국인 손님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한 상인이 그 모습을 보고 사율에게 말했습니다. 사율 씨, 이게 바로 손님들이 원하는 거겠지? 우리도 언어 장벽을 허물 수 있다면 손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율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손님들은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걸 알아차리길 바랄 뿐이죠. 이 마지막 방문은 그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길 내내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율은 그 대화 속에서 신주쿠 상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이후 신주쿠 상점가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함께 다녀왔던 상인들은 각자의 가게에 한국어 메뉴를 도입하거나 외국인을 위한 간단한 표지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빠르게 주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고령의 상인이 한글 메뉴를 도입했다는 소식은 상점가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가게 앞에는 정성스레 작성된 한글, 영어, 중국어 메뉴가 걸려 있었고 손님들에게 제공할 간단한 한국어 안내 문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외국 손님들이 웃으면서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그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한글 메뉴가 단순히 관광객 유치를 넘어서 마음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율의 이자카야 역시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한글 메뉴와 함께 한국에서 배운 작은 아이디어들을 활용해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기도 했고 한국인 손님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한국말로 메뉴를 주문하니 너무 편하고 좋아요. 신주쿠에서 이렇게 한국어를 존중하는 가게가 있다는 게 신기해요. 한 한국인 관광객의 이 말은 사율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율은 이 변화가 단순히 자신의 가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신주쿠 상점가 연합회의 정기 모임에서 다국어 서비스 도입의 중요성을 발표하며 서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언어 장벽을 허무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단순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신뢰를 쌓는 과정이고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녀의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신주쿠 상점가 연합회는 다국어 지원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상인들을 위한 무료 강좌가 개설되었고 메뉴 번역을 돕는 서비스도 제공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주쿠 상점가는 점점 더 국제적인 관광지로 변모해 갔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일본 현지인들에게 의존했던 상권이 이제는 한국, 중국, 서양 등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어렵지만 작은 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유는 신주쿠 상점가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노력이 작은 물결을 일으켰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녀의 이자카야 벽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쓰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모든 언어를 초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세요. 사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게의 성공이 아닌 다문화와 다국어가 함께 어우러질 때 얼마나 큰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신주쿠에서 시작된 변화가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길 꿈꾸며 오늘도 새로운 메뉴 개발과 손님 응대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